제가 이제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웃으시는 게 아침에 무슨 이제 생방송 TV를 봤는데 막 정보 TV에서 막 어떤 음식이 되게 좋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홈쇼핑에서 그걸 팔아요. 근데 이걸 먹고 살이 찐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방송에서는 또 약을 팔아요. 근데 이게 언뜻 잘못하면은 그냥 이 스레드밀이라고 그러죠. 그 달리는 기계 위에 올라가서 계속 나한테 주어지는 거를 소비하고 사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구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식민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느 집에 살게 될지 어떤 의약품을 맞을지를 자꾸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발짝만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의 컨텐츠로 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구조에 들어가 있는 한 우리 계속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쳇바퀴에서 잠깐 벗어나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증폭되게 나타나는 게 식품이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건강과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가장 좋은 걸로 우리 자녀에게 먹이고 싶고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은데 실은 그게 그냥 어떤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소비자들이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남미 출장 가보면 너무 맛있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진짜 한국 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식품은 식품마다 그 밸류 체인이 있고 이제 이게 수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한번 브라질 넛을 했었어요. 근데 이 브라질 넛을 이제 최초에 들여왔을 때는 이게 건강식품이다 해서 이제 고가로도 이제 공정무역 가격으로도 괜찮게 팔만했는데 요거는 이제 원물을 소분하는 거 외에는 부가가치 창출 영역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커피 같은 경우는 로스팅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누가 로스팅했냐, 어떻게 로스팅했냐, 이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정무역을 첨언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고 우리 회사의 색깔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작물은 굳이 저희가 애를 써서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희는 앞으로도 좀 더 커피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많은 커피들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만 네팔 커피 같이 되게 순박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담긴 커피도 있고 또 루안다에서처럼 정말 여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여성만의 커피를 만드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커피 운동, 그 다음에 뭐 멕시코 치아파스에서처럼 이렇게 원주민의 어떤 자립과 생존을 지원하는 또 그런 커피 운동. 그래서 저는 커피가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과 스토리들을 앞으로도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정무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내가 이 커뮤니티에 갈등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구나. 커피를 생산하는 주민 참여 조직을 만들고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놓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잘 포섭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말도 낯설고 이런 저기 어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여자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떠든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에 좀 직면한 적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소농들의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걸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저 협동조합이 자꾸 외국 애들 만나더니 막 민주주의 얘기하네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거를 눈에 이제 좀 띈 적도 있었고 그런 조직이 하나 탄생하는 게 정말 그 사회 역동과 발전에 되게 좋고 그것의 어떤 뒷받침에는 저는 공정무역의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단결하고 힘을 발휘하고 또 이 농산물을 수출해서 또 국가의 어떤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도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그게 공정무역의 좀 미래적인 모습들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른 생산지 가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돌아다녔더니 네팔 그 협동조합 중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되고 막 이러신 분도 나중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자기 힘들을 찾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공정무역이 뭔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협동조합이 다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실상을 잘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생겨서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바꿔주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조직이 없었을 때는 그냥 상인이 와가지고 네 커피 얼마짜리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싸게 팔고 헛값에 팔고 내 품질 몰랐는데 협동조합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일단 품질 교육을 받아서 내 일단 맛은 구별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최소 우리 커피가 얼마짜리인 줄은 알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개별 상인한테 파는 것보다 우리 30농가가 다 모여가지고 물량을 몇백 킬로를 만들어야지 시장에 내다 팔기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했던 거를 제가 이제 농민들 인터뷰할 때 들었을 때 정말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의 첫사랑 조직인 네팔 커피협동조합 정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저희한테 납품하려고 했던 커피인데 그 커피가 막 무너져가지고 다 땅에 묻히고 그리고 돈은 보냈는데 올 커피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도 지금 막 자기 친구도 죽고 동료도 죽었는데 저희가 빨리 커피 내놔라 이제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막 담당 회계사랑 이런 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손실인데요. 이렇게 해서 장부는 장부대로 처리했는데 저희 고객들이 아니 거기 지진 났다는데 어떻게 됐냐? 너네 생산지랑은 연락이 다 된 거니 거긴 괜찮냐? 막 저희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쇼핑몰 통장 있잖아요. 그냥 막 돈을 보내신 거예요. 난 기부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게 진짜 사람들 마음인가 보다 조금 더 모금을 해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큰 커피 회사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진짜 우리 커피 농부들 너무 어렵다는데 막 기부금 주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거래하는 생산자들한테 아름다운 커피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좀 든든하고 언제든지 좀 도움 받을 수 있고 정말 네팔 커피 농부들은 정말 로또 맞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 일하는데 큰 어떤 위로와 보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루에 한 번은 중남미 커피 드실 거예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거기 이제 물을 타서 저희가 아메리카노로 마시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블렌딩 원재료로 가장 선호하는 커피가 브라질과 콜롬비아입니다. 브라질이 한 20%, 예, 나머지 콜롬비아가 뭐 한 15% 이렇게 해서 중남미 커피 비중이 45% 이상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중남미 커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남미와 우리의 카페 문화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쉼을 가지면서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나가는 건데 저는 너무 이제 이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게 정말 여름철 되면 그렇게 쓰레기 커피잔을 진짜 온 거리에 다 이렇게 슬쩍 놓고 가잖아요. 왜냐면 너무 급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일회용 컵 들고 다니거든요. 중남미 커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커피는 앉아서 먹는 것이다. 이거 좀 꼭 배워서 우리 카페가 만든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제 좀 그만 만드는 거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저희 상품을 갖는 순간의 그 경험,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쇼핑몰을 찾아오고 제품을 만나고 이 제품의 스토리를 알게 되는 그 과정 전체의 경험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저희의 그 브랜드하고 패키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히말라야의 선물, 안데스의 선물, 킬리만자로의 선물 이렇게 이제 제품 이름을 지었거든요. 희망 커피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되게 선물 같은 커피야. 너한테 되게 좋아. 우리가 진짜 특별히 준비했어. 이제 이렇게 제품을 디자인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부나 자선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당신한테도 굉장히 좋은 커피다. 저희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싶었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이게 살고 싶은 미래를 지금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고객한테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많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았던 시점에 저희가 커피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은 그냥 특정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바꿔야지. 일부 커피 회사들도 자기네만의 인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커피처럼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자본도 없이 출발했는데 15년 이상 이렇게 비즈니스를 꿋꿋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아마 저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소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 변화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기업의 활동도 굉장히 견제와 감시가 많이 필요하다. 없앨 수 없다.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역할이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변화의 좀 시발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어떤 이런 활동들을 혼자 하면은 되게 많이 지쳐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쓰레기 5개 줄였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미 막 바닥에 한 20개씩 있고 이럴 때 저희 굉장히 많이 절망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주변에 알리고 참여시키게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사는 빌라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름다운 커피가 굉장히 넓게 대중화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넓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호불호가 없어야 되고, 이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옳다고 느끼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운 커피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가 수용할 수 있고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커피라면 저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커피의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비재이지만 저희의 가치에 불편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커피를 사랑하고 아끼려는 사람들과 아직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이 커피가 어디 있어? 이런 커피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가치가 담긴 제품을 처음 경험할 때 그 순간에 이것이 너무 무겁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브랜드와 디자인, 패키지, 이런 부분들 계속 갈고 닦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의 비전은 1%가 되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1%가 되면 발언력이 생기거든요. 아름다운 커피가 이제 한국 커피 시장의 1조가 되려면 아직도 되게 멀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비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궁극이고, 지금 당장 달성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잘 생존함으로써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하니까 하고 싶은 분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많은 사회의 변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존엄을 잃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그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한 사람, 내가 먼저 좀 외롭고 묵묵하게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한국 사회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정무역에 참여하니까 정말 그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일수록 내가 먼저 나의 소비 생활을 돌이켜보고 너무 과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꾸리는 그런 지혜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